얘를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짧게 했을 때는 우선 근육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겠죠. 근육이 못 움직이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을 보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보기 싫은 형태의 모양들이 생기기 때문에 짧아진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전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원장님, 많은 분들이 마녀턱을 단순히 턱이 길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어떤 원인 때문에 마녀턱처럼 보이게 되는 건가요? 1번은 기능의 부전인데요. 우리가 원래 턱뼈 끝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육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움직임이 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길어 보이는 거죠. 마녀턱이라는 게 되게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건데 1번은 그냥 길다고 해서 마녀턱이 아니고 앞턱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원치 않는 모양이 보이는 그 모든 것을 마녀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턱을 계속 짧게 만들면 마녀턱도 함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턱이 계속 짧아지면 얼굴의 비율이 깨지겠죠. 보통 이마, 미간에서 이제 코까지, 그리고 코에서 턱 끝까지 한 1대 1대1 그냥 가볍게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비율이 깨지는 순간 얼굴의 형태가 우리가 원치 않는 형태에 정말 가까워지기 때문에 짧아진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정말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저 최대한 짧아지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 이상 짧아졌을 때는 기능에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런 수술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된다 라고 오히려 말리는 편이죠. 앞턱을 무조건 줄이는 방향으로 수술을 반복했을 때 얼굴의 균형이나 턱끝 기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얘를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짧게 했을 때는 우선 근육의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근육이 못 움직이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을 보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있었을 때 옆쪽으로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입가 쪽에 동그랗게 뭔가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된다든지 훨씬 더 보기 싫은 형태의 모양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멘탈리스 근육을 단순히 위로만 올리는 방식이 왜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실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멘탈리스는 우리 앞턱뼈 끝에 이렇게 밀착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길어졌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짧아졌다라고 할 때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길어졌을 때는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을 것이고 지나치게 짧아졌을 때는 위쪽으로 이렇게 꺾인 듯한 모양으로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길어져 있는데 뼈 쪽으로 당겨서 고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위해서 다른 근육들이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무스한 움직임, 저는 이제 글라이딩이라고 하는데 스무스한 움직임이 아니라 딱딱딱 끊어진다든지 그런 기능 부전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위로 타이트하게 당겨서 고정해 주는 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턱끝이 짧아졌는데도 웃을 때 오히려 턱이 더 넓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때까지 길었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짧아지거나 아니면 모양 자체를 이제 계란 형태로 바꾸게 되면 넓어 보일 수밖에 없죠.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두 번째는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꿔 주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과 조화롭게 움직임을 완성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움직일 때 트위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좀 옆쪽으로 넓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턱끝 거상에서는 그럼 단순히 턱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근육의 위치와 기능을 다시 설계하시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환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원래 그 뼈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근육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맞게 다시 재배치, 위치를 조정해 주는 게 이 수술의 핵심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길이가 짧아지는 게 능사가 아니고 뼈 형태에서 이 근육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지가 사실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조화롭게 재배치만 잘해줘도 근육들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모양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딱 그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죠.
앞턱 수술을 여러 번 받은 환자분들을 보면 흉살이 많이 생겨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흉살을 제거하면 그냥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근육과 근육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흉살들이 쉽게 말하면 끼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무스하게 움직이고 싶은데 이렇게 걸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벌어져야 되는데 못 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흉살이란 게 없어져야 하는 건 맞는데 이 흉살을 제거하려는 와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근육의 기능이 제한될 것 같다. 혹은 이 흉살을 제거하려면 피부라든지 다른 조직에 손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 흉살을 어떻게든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모양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덜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해주는 건 필요한데 모든 흉살들을 제거하는 게 수술의 결과가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다 라고 꼭 생각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재수술 환자일수록 원장님께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일반적인 첫 수술과는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고 느끼시는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